대통령실 출입하는 겸손방송국 박현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광입니다. 저희가 오늘 4부는 박홍근인데 비읍 시읒 기억이에요. 헷갈려가지고 비슷하네요. 3, 4부가 계속 지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어떻습니까? 종로 생활은? 그 청와대가 아주 고즈넉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네, 그 춘추관에 신문고가 또 있습니다. 거기 네. 저녁 되면 불로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밥 먹으러 나와서 인사동으로 이제 걸어 나오는 그 길로 나와서 식사를 그렇죠. 총리공단 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삼청동 수제비도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밥을 먹었던. 네. 그 안에 구내식당은 있나요? 구내식당 있습니다. 네, 그 춘추관 2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2층이에요? 네. 예전에 지하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스몰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이재명 대통령 갑자기 중국 국빈 방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맞습니다. 사실 조금 예상은 못했습니다. 잘 준비된 조율된 그런 거였던 건가요? 사실은 중국에 간다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수축하냐면 원래는 이 4, 5, 6, 7 지금 3박 4일이죠. 근데 최초에는 2박 3일이었습니다. 근데 3박 4일로 늘렸다라는 거는 뭔가 발표할 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도 하루 늘었으니까 뭔가 더 있나 보다. 잘 돼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에이펙 때 경주에서 만난 이후에 뭔가 물밑 채널에서 쭉 얘기됐던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빈 방문을 통해서 뭔가 점을 찍을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중국의 방문은 저도 이제 좀 추가 취재를 해봤는데 키워드는 한한령 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활성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K 콘텐츠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이돌이죠. 아이돌이 지금 사실은 공식적인 한한령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한령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게임 산업. 이번에 게임 산업에 게임과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거든요. 게임 산업에 대한 한한령도 풀린다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뭐죠? 박진영 대중문화 무슨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간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관심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사실은 케이팝의 그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상황에서 이걸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좀 뭐 잠수함 추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제 의제상 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더 급한 거는 중국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과 지금 대만을 두고 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먼저 택해서 간 거거든요.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어떻게 중국을 먼저 가느냐에 대한 명분은 사실 국빈 방문이고 일본은 거의 이제 공식 방문이 될 겁니다. 셔틀 외교 회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먼저 간다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조금 더 약간 을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1월 중순에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중간에 끼워서 지금 중국을 먼저 간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박형화 기자는 일본, 중국 다 가시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결혼하시는 거예요? 힘드네요. 박 기자님의 결혼을 좀 방해하는 맞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형광 기자가 이제 조금 더 날이 서더라도 이해를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전에 어쨌든 신년사가 발표가 좀 될 텐데. 맞습니다. 새해 어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혹은 청와대에서 좀 보이는 키워드, 돌아다니는 키워드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어쨌든 그 14년 푸른뱀의 해가 오고 있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키워드는 동반 성장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왔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는 이 상황을 좀 풀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안전한 일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는 또 내일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또 신년 하니까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좀 다뤘는데 민경욱 의원이 그 연합장 사진 공개해서 좀 약간의 화제가 됐는데 요거는
뭐 어떤 맥락입니까? 그냥 전직 의원들한테 다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계속 통합과 실용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연합장이라는 게 그 연합장 각 연합장마다 그 이름을 기재한 게 아니거든요. 아. 네, 프린트된 걸 막 뿌리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실무진에서 조금만 꼼꼼하면 많은 분들에게 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큰 의미가 담긴 건 아무래도 이해운 후보자 지명과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묘수였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진영에 있는 시민들이나 혹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그 윤석열을 옹호하던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느냐. 네. 아무래도 조금 잘못 패착한 건 아니냐고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폭탄을 던진 꼴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위촉된 김성식 전 의원이었잖아요. 네. 김성식 전 의원이 조금 더 중도 보수 색채가 확실한 맞습니다.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장관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부글부글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그래서 이해운 장관이 영픽이었을까? 뭐 그거는 제가 확인되지가 않은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습니다. 네. 사실 영픽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사람을 써서 통합 실용 확장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기획은 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란과 관련된 입장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지지층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좀 뜰 거니까 이거는 영픽은 아니었을 것 같고 네. 수락한 분이 이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혹시 영픽이 누구였나?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군요. 사실은 이해운 이제 장관 후보자죠. 장관 네. 후보자가 사과를 굉장히 깔끔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민주진영의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 반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게 신호탄이 돼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진영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의 효과에서는 좀 효과를 봤다. 아니 먼저 건너간 김용남 전 의원은 아무데도 안 쓰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궁금해서.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집권 직전에, 그러니까 취임 직전에 뭐 유승민 총리를 검토했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네, 나왔었는데 네. 청와대에서 그걸 부인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 있는 그중에 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큰 풀 안에 넣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 그 이해운 장관과 뭐의 어떤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꼭 유승민을 픽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해수부 장관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석, 네. 특히 조경태 의원이 대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좀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 분위기는 취재되는 게 좀 있나요? 사실 조경태 의원이 장관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장관을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사실 뭐 나쁜 카드는 아니지만 이해운에 이어서 조경태까지 한다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연락을 드려봤을 때는 나는 지금 당을 위해서 당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 일할 때다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만 본인은 국민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만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할 일도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문을 그런 건 닫은 것 아니라고 같지는 보죠. 않지만 그럼 다른 뭐 부산 지역 출신 인재를 쓰겠다와 관련해서 다른 하마평이 도는 분들은 그냥 없는 건가요? 장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들어본 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부산시장 후보자 문제랑 해서 둘이 연결돼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나중에도 취재가 좀 잘 되면 그렇죠.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산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죠. 그러면 조경태 부산시장
아 그러면 청와대 공천 개입이 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네요. 그쪽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인터뷰인가?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네. 안 한다. 네. 우상호 수석은 강원지사 출마한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뭐 뜬금포입니까? 아,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그 이분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청와대 살림은 누가 사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물음표가.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뭐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청와대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간다로 보고 있습니다. 나간다에 좀 더 네. 도박은 금지돼 있지만 굳이 심리적 배팅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출마 쪽으로 좀 더 가닥이 잡힐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 사퇴했고 강선우 의원은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있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뭐 대통령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별로 좋진 않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청와대와 조금 가까운 소통이 잘 되는 의원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당의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근데 장관 후보자로 검토했던 강선우 의원 이 의혹이 있고 네. 김병기 의원도 사실은 친명픽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사람 보는 그쵸. 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 내에서도 약간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조금 청와대에서는 좀 거리를 둬달라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가름마를 탄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에서 조금 추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엇박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새로 원내대표가 되는 분이 네. 조금 대통령실과 더 리드미컬한 커뮤니케이션, 소통 네. 능력을 네. 갖춘 분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법사위에 있는 멤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는 느낌은.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에 조성식 정무특보를 임명을 했죠. 네. 네, 그런 우회적인 경로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정무특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쉽게 말해서 네. 청와대의 얘기가 당에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소통을 좀 늘리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한주 교수도 특보로 임명을 했잖아요. 원래 네. 뭐 옛날 논란 많아서 이런 사람 안 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 공무원이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한 그 국정기획위까지만 했는데 결국 자리를 주긴 줬는데 이건 그냥 농공행상으로 봐야 되나요? 뭐 그거는 제가 평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취재가 안 돼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제가 늘 이렇게 대본에 없는 질문하면 난감해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전반적으로 이 민주당의 사태가 좋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호했던 그 인사들이 이런 각종 의혹에 휩싸인 부분에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청래 후보랑 계속 아주 긴밀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을 텐데 네. 진짜 원내대표에 대한 선호하는 픽이 없을까요? 없진 않을 텐데 네. 근데 이번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꺼내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 되긴 했죠. 네, 왜냐하면 김명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너무 커졌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당도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당에 좀 일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제가 취재하기로는 네. 이제 한병도 의원, 그 박정 의원 이렇게 있는데 백혜련 의원도 있고 맞습니다. 출마 선언은 진성준 의원이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유력하냐를 두고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좀 유력한 것 같다라는 당내 평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정청래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박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박창대 의원과 좀 가깝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알 수 없는 맞습니다. 선거라서 네. 평론가들이 다 틀리는 선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될지 맞춰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 그런 네. 선거인데 네. 추대면 좀 기분 빠지긴 하겠네요. 네. 누가 추대되느냐를 맞춰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해운 의원 관련해서 이해운 네.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네. 여기가 이제 어차피 고심 끝에 한 수일 텐데 네. 이번에는 확실히 인사 검증을 내부에선 제대로 강도 높게 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벼르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인사한테 좀 들었던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데려갔다라는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뭐랄까요?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일들이 있다.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낙마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벼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인선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죠. 그래서 오늘 뭐 관광공사 사장도 임명을 하고 네.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임명을 하고 또 뭐 그 서민금융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줄줄이 이제 하고는 있는데 또 뭐 연수원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조엔 변화가 없나 보죠. 뭐 그거까지는 네. 뭐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네. 그 지난번에 그 김남준 대변인 네. 인천 계양에 성당 간 거 사진 옆에 찍어준 거 실질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본인은 뭐 굳이 아니다 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갈 수는 있지만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사진 찍히는 거는 약간 이거는 봐야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보이고 사실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이것이 언급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싫은 기색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잘 나가는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방송 언제 나오실 건지 한번 문의를.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형관 기자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형관 기자였습니다. 여기 세계